이번 사연은 애 맡기고 놀러 다니는 신우가 뭐 한 게 있느냐고 하길래 시모 앞에서 할 말 다 하고 분가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세상에는 갱생이 안 되는 못된 것들이 참 많은가 보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결혼한 지 6개월 된 따끈따끈한 신혼입니다. 연애 결혼이라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복병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신우가 저를 동생처럼 생각한다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길래 참다 한마디 했습니다. 들어보시고 제가 너무한 건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저랑 남편은 동갑내기 친구예요. 대학 다닐 때부터 연애를 해서 거의 8년 만에 결혼을 한 거라 양가에서도 저희를 잘 아십니다. 저도 시댁에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외식도 하고 한 번씩은 여행도 같이 갈 정도였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시댁 식구들하고도 막역한 사이가 되었죠. 남편에게는 누나 한 명이 있는데 저희랑 2살 차이밖에 안 납니다. 디자인 전공하고 대학 졸업 후에 일을 조금 하다가 쇼핑몰로 전향을 하더라고요. 친구랑 동업을 한다고 하는데 거의 그 친구가 다 운영을 하고 신우는 그냥 마음에 내키면 출근하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워낙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어하는 스타일이라 저희도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래도 저랑 만났을 때는 진짜 털털한 언니처럼 잘 대해주고 고민 상담도 많이 해줘서 은근히 마음이 갔거든요. 신우도 너 같은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 너무 좋을 것 같다. 둘이 자매처럼 잘 지내고 서로 아이들도 같이 키우자고 자주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저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부려먹기 좋은 호구 같은 성격이라서 그때부터 구슬린 것 같네요. 저희는 양가 부모님께 거의 도움을 받지 않고 결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연애를 오래 한 것도 직장 생활을 좀 하면서 자립을 하자는 목적이어서 그랬던 거예요. 결혼할 때 저는 친정에서 1,000만 원 정도 보태주시고 남편은 2,000만 원 받았어요. 이마저도 저희가 그냥 노후에 쓰시라고 마다했는데도 어떻게 한 푼도 안 줄 수가 있겠냐고 하시길래 예의상 받아둔 돈이었습니다. 남편이랑 저는 그 돈을 나중에 용돈을 드리거나 중요한 일에 쓰자고 하고 따로 통장에 넣어두었어요. 근데 결혼이 가까이 오고 계산을 해봤더니 모아둔 돈이 조금 애매한 겁니다. 한 6개월만 더 모으면 그래도 구축 아파트 리모델링해서 들어갈 수 있을 정도였거든요. 일부러 결혼도 늦춰가면서 한 건데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아서 시작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을 고민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신우가 결혼을 했으니까 나름 정보가 많지 않을까 싶어 상의를 좀 해봤어요. 그러자 뭘 고민하냐면서 지금 시어머니 댁에 같이 살면서 모으면 좋을 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나랑도 더 자주 볼 수 있고 진짜 가족이 된 느낌도 날 것 같은데 우리 집처럼 며느리 편하게 대해주는 사람들도 없다. 신우는 자기가 자주 들러서 시간도 보탤 테니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부추겼습니다. 처음엔 시댁에서 간섭이 좀 심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는데 시어머니도 괜찮다고 하시고 남편도 동의해서 그냥 눈 딱 감고 6개월만 같이 살자는 결론을 내렸죠. 근데 그게 문제였어요. 신우가 괜히 저를 그렇게 꼬신 게 아니더라고요. 신우한테는 3살짜리 남자아이가 있습니다. 심해부는 해외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라 자주 출장을 다녔고 신우는 그 돈을 받아서 골프도 치고 사람들도 만나더라고요. 말로는 쇼핑몰 사업 확장 때문에 바빠서 그렇다는데 메신저에 올려놓은 사진 보면 그냥 놀러가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신우가 능력 있는 여자처럼 보여서 좋으셨는지 이런 상황을 항상 자랑처럼 말씀하셨어요. 뭐 자기들끼리 좋다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저한테만 피해가 없으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신우가 저를 살살 구슬리며 마치 공짜 베이비시터를 구한 것처럼 대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거래처랑 미팅이 있어서 한두 시간만 봐줄 수 있냐는 부탁부터 했어요. 저도 퇴근이 6시인데 그때부터 8시, 9시까지 아이를 보는 게 쉽지 않아요.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 텐데 몸이 진짜 녹아내릴 것 같거든요. 밥해 먹기도 귀찮아서 그냥 쉐이크로 때우는 경우도 많은데 애를 보는 건 정말 싫었습니다. 근데 뭐 어떡해요. 신우가 사정사정하면서 부탁을 하니까 저도 하는 수 없이 1번, 2번 맡아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도를 지나치니까 이제는 주말마다 저희한테 맡겨놓고 자기들 볼일을 보는 게 일상이 되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주 6일 근무예요. 그래서 토요일은 3, 4시에 퇴근하고 오는데 그럼 그 전까지는 저만 혼자 애를 케어해야 합니다. 물론 시어머니가 계셨지만 허리도 안 좋아서 맨날 병원에 가야 했고, 그럼 그거 모셔다 드리는 거, 애 점심 챙겨 먹이는 거, 놀아주는 것까지 다 제가 해야 하는 거였어요. 신우는 토요일 오전 9시에 맡겨놓고 일요일 4시쯤에 애를 데리러 와요. 그러면서 미안한지 치킨 한 마리 대충 포장해서 주곤 했습니다. 자기가 누굴 믿고 사람들을 만나러 가겠냐면서 오늘도 제 덕분에 미팅 잘했다고 다음엔 더 좋은 곳으로 가서 맛있는 거 먹자는 식으로 말은 참 그럴싸하게 하더라고요. 한 달 정도 될 때까지는 저도 참을만 했어요. 가족 좋다는 게 뭐냐 싶기도 하고 저한테 그동안 잘해줬으니까 저도 이 정도는 그냥 넘기자 싶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너무 자연스럽고 심지어는 당당해진다는 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저도 주말에 약속이 있거나 쉬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용납을 안 하고 막무가내로 제 일정을 변경하라고 한 적도 있었어요. 오랜만에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 일주일 전에 미리 다음 주에는 봐주기 힘들 것 같으니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미리 말을 했는데 그때는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갑자기 목요일쯤에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가 급하게 타지로 이동을 해야 하는데 정말 미안하지만 결혼식 그냥 축의금만 보내면 안 되겠냐고, 자기가 돈 더 줄 테니까 그걸로 친구 노릇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는 순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사람 관계가 다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미리 말을 해둔 상황이면 대책을 자기가 마련해야 하는 거 아닌가? 내가 베이비시터도 아닌데 도대체 왜 이렇게 당연스럽게 내 스케줄을 변동해야 하는 거지 싶었죠. 그래서 그때는 저도 솔직하게 말을 했습니다. 곤란하신 상황인 건 알겠는데 이번에는 저도 친한 친구랑 한 약속이라 조정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시댁에 좀 부탁해 보시거나 시스터 쓰시면 어때요? 그랬더니 애가 낯도 많이 가리는데 평소에 보던 사람 아니면 계속 때를 쓰는 걸 너도 알지 않냐면서 사정을 다 아는 사람끼리 야박하게 왜 이러냐고 하는 겁니다. 참나, 그렇게 까다로운 걸 아는 사람이 주말마다 쉬어야 하는 사람한테 애를 맡겼나 싶더군요. 저는 이번에 조금 불편해지더라도 그동안 마음에 쌓였던 걸 조금 내비쳐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조카가 귀엽고 예쁜데 저희 생활도 있잖아요. 근데 남편도 퇴근이 늦고 어머니도 아프시니까 거의 제가 혼자 보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저도 체력이 딸려요. 그리고 저희 급한 일도 중요한데 다 빼고 애 보라고 하시면 더더욱 불편하고요. 제가 이렇게 나갈지 몰랐는지 신우는 깜짝 놀란 눈치였습니다. 말을 잠시 안 하더니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는 조카를 데리고 오지 않았어요. 기분이 나빴나 마음이 조금 쓰이긴 했지만 그래도 어떡합니까? 언제까지 남의 애나 봐주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날은 저도 친구들을 만나서 술도 좀 마시고 오랜만에 자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도 잘했다고 했고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시어머니가 저를 따로 부르셔서는 제가 도대체 뭐라고 했길래 신우가 이러는 거냐 묻더군요. 들어보니 제가 조카 보기가 너무 싫고 자기도 놀러 다니고 싶은데 시댁에 매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게 답답하다. 시댁 식구들 비위 맞춰주느라 몸이 축나서 살 수가 없고 불편해서 미치겠다. 이런 식으로 말했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우리가 잘해주니까 역으로 시집살이를 시키는 거냐면서 애 잠깐 봐주는 게 뭐가 힘들어서 신우 어려운 줄 모르고 그렇게 말하냐고 짜증을 내셨어요. 참나, 이래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했던 걸까요? 저한테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드는데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지금 부딪히면 일이 크게 일어날 것 같아 그냥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니었는데 오해가 있었던 모양이라고 죄송하다 하고 넘겼습니다. 아직도 돈을 모으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기도 했고 이번에는 저도 갑자기 화를 낸 거라 한 번은 지고 들어가야 한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뒤로부터 신우가 더 진상처럼 행동했습니다. 애가 달려가다가 조금이라도 넘어지거나 상처가 나서 오면 바로 전화해서 일부러 이랬냐고 따졌고 밥은 뭘 먹였냐, 낮잠은 얼마나 잤길래 애가 밤에 잠을 안 자냐면서 조카가 그렇게 꼴보기 싫어서 어떡하냐고 더럽게 비꼬더군요. 그리고 꼭 일요일에는 시댁에 와서 점심을 먹으며 시어머니랑 둘이서 저를 은근히 디스했어요. 한 번씩 남편이 일찍 와서 신우에게 도대체 왜 그러냐고 따져 묻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런 일이 생기면 결혼하더니 생각도 와이프 닮아간다는 둥 아들 농사 막판에 다 망쳤다고 더 욕을 하시니까 남편도 말을 아꼈습니다.
그렇게 3, 4개월을 시달리니까 저도 살이 쭉쭉 빠지고 집안 분위기도 너무 안 좋아졌어요. 예전에 신우를 보는 게 일상의 낙이었는데 이제는 완전 진상이 따로 없었죠. 그러다 폭발하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바로 시아버지 제삿날이었어요. 그날도 신우가 일찍 애를 데리고 와서 음식을 같이 만들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면서 즐겁게 했을 텐데 그때는 찬바람이 쌩쌩 불었어요. 신우도 제 눈치 안 보고 대충 도와주는 척 하다가 먹고 놀고 하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빨리 치우고 끝내자 싶어서 저는 제 할 일을 했습니다. 근데 제사를 지내고 밥 먹으러 다 모였을 때 신우가 입을 열기 시작하더군요. 근데 다른 집 며느리들은 결혼할 때 시부모님 드릴 선물이며 살림살이며 싹 가져온다고 하던데 우리는 뭐 그런 것도 없나? 벌써 결혼한 지 거의 6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받은 게 없다는 식으로 비꼬는 겁니다. 시어머니도 웃으면서 우리처럼 막역하게 지내주는 사이도 없을 거라며 어떤 집은 돈 없는 며느리 금방 내쫓았다는데 복인 줄 알라는 식으로 신우 말에 호응을 했고요. 참나, 자기들은 뭐 얼마나 해줬다고 저런 말을 하나 싶어서 저도 피식 웃으며 한마디 했습니다. 남자네 집에서도 원래 3억은 해줘야 하는데 저희는 참 검소하게 시작했죠. 이렇게 도움 안 받으면서 시작하는 부부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자 신우가 요즘 젊은 애들 다들 저렇게 살지 뭘 생색을 내냐고 하는 겁니다. 저희 집에서 해준 것보다 자기들이 해준 게 2배가 더 많은 것도 아무 말 안 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양심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뭐? 해준 거 2천만 원? 고작 그거 가지고 생색내는 게 역겹고 웃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할 말 다 해버려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2천만 원이요? 그거 안 쓰고 말죠. 요즘 2천만 원 가지고 뭘 해요? 그리고 제가 매주 애 봐드리고 심부름하고 그거 베이비시터 월급 간병인이 받아가는 돈으로 환산하면 꽤 될걸요? 그 돈 주실래요 그럼? 신우는 저에게 못하는 말이 없다면서 흘겨봤고 시어머니도 불편했는지 얼굴이 빨개지고 있었습니다. 신우는 그렇게 안이 꼽고 힘들면 그냥 나가 살지 능력도 없는 게 시댁에서 빌붙어 살면서 왜 그런 이야기를 듣냐고 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동생 부부한테 저런 막말을 할 수 있나 싶어 저도 그냥 막말하기로 했어요. 그럼 아파트라도 하나 얻어주시면서 말하라 해버렸습니다. 저희는 웬만하면 시댁에 피해 안 드리고 손 안 벌리려고 한 건데 시댁에서는 저희한테 피해 안 주시기는커녕 아예 이용하려 하시는 것 같다. 이럴 거면 신축 아파트 하나 해주시고 부려먹든 어쩌든 하시라고 했죠. 그런 거라면 군소리 없이 하녀처럼 굴 수도 있다는 말도 했는데 신우는 저한테 사람 그릇이 그렇게 적어서 어떻게 살려고 하냐면서 남편에게도 결혼 잘못했다며 등짝을 쳤습니다. 시어머니한테도 며느리를 너무 편하게 해주니까 기어오르고 지랄한다며 자기가 앞으로 시어머니처럼 더 잡을 거라고 하길래 저는 확 돌아버렸어요. 그래서 형님이 뭔데 그렇게 하냐며 따졌죠. 맨날 밖으로 놀러갈 생각이나 하고 애는 남한테 맡기면서 자기 의무도 다하지 않는 주제에 누구한테 훈수질을 하려고 하냐. 시댁에서 준 코 묻은 돈 2천만 원 그거 돌려줄 테니까 앞으로는 터치하지 말라고 언성 높여가며 말했습니다. 신우는 당장 내놓으라며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하길래 손목을 낚아채고는 바닥으로 뿌리쳤어요. 입도 더럽더니 손도 더럽게 놀려고 하네요. 방 뺄 거니까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어른 대접은 생각도 마시고요. 아니지, 인간 같지 않은 것들은 인간 대접도 해줄 필요 없지. 그리고 일어나서 짐을 싸서 나와버렸습니다. 남편에게도 시댁 식구들이랑 살 거면 지금 갈라서 자고 했어요. 남편은 절대 안 된다. 무조건 저랑 살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달에 바로 집 구해서 분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조카를 봐준 값을 하나하나 계산해서 시매부랑 신우한테 보냈어요. 신우는 뭔 돈을 달라는 거냐고 난리를 쳤지만 안 보내주면 변호사 사서 손해배상 청구할 거라고 때리려고 위협했던 거 목격자도 다 있으니까 그것까지 싹싹 긁어서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맨날 시매부 돈으로 먹고 논 거 시매부도 아냐고 했더니 아무 말도 못 하더군요. 예전에 시매부가 자기 와이프는 성실하고 회사랑 집밖에 모른다고만 이야기했었기 때문에 돈 펑펑 쓰고 다니는 걸 알면 아마 그 가정도 무사하지 못할 거예요. 게다가 남편도 없는 사이에 애를 돌보지 않고 1박 2일씩 자리를 비운다? 무슨 일이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저도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가려고 합니다. 분가를 하고 나니까 이렇게 편할 수가 없네요. 신우고 시어머니고 저한테 한 번씩 연락이 오지만 그냥 씹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필요할 때만 대답하려고요.
저희 남편이 화가 나서 매형한테 자기 누나의 행실을 전부 말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 신우와 시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말을 떠올리면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다 말해버리라고 하고 싶어요.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제가 너무 나쁜 걸까요? 의견 한마디씩 달아주셨으면 합니다. 다 말해야죠. 숨기고 있는 카드가 있다는 거 신우나 시어머니 같은 사람들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진상 떨면 다른 사람들은 기죽어서 자기들한테 해코지하지 못한다는 걸 학습해 왔거든요. 할 수 있는 거 다 한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무서워하죠.